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메이션 교회의 칼날의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라이벌이었다면 어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나타온 하에서 하요노 루이를 퇴치하고 귀할대 본부에서 네이코를 인정받은 뒤 수련을 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열차에서 승객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걸 조사하러 간 귀할대 검사들도 사라져버렸기에 염주쿄유로가 그걸 조사하러 가게 되었고 탄지로 역시 그곳으로 지원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도착을 해 열차가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갔는데 멀리서 야 잠깐 기다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무라타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출발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무라타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열차에 탑승시키는 데 성공했죠. 무라타는 무이치로 그 녀석은 못 타버린 건가? 후훗 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 옆에서 무이치로가 나 여기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하하 역시 무이치로는 빠르구나 라고 하며 민망해했고 탄지로는 그들에게 다른 임무를 가지 않았었냐고 묻자 무이치로는 이 근처였는데 약한 온이라서 금방 끝내고 이곳에 합류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우마이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으로 가보니 염조랭국 표주로가 도시락을 먹으며 힘차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라타는 저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염주야? 라며 당황했고 무이치로는 랭국 표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보여도 귀할대 주들 중에서도 상위권 실력자로 들었어 라고 하며 흥미롭게 바라봤죠. 쿄요로는 귀살대원들을 보고서 격하게 반겨줬고 곧이어 나타난 오니들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무라타와 탄지로는 그 실력에 이게 바로 주의 실력? 이라며 놀랐고 무이치로 역시 흥미롭게 쿄요로의 실력을 감상했죠. 그 뒤 쿄요로는 그들에게 귀살대원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엠무의 혈기술에 의해 하나둘씩 잠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꿈에서 살아있는 가역들을 만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탄지로에게 오늘도 히노카미 카과를 알려주겠다고 해 따라갔죠. 그리고 무이치로 역시 꿈에서 살아있는 가역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무이치로의 아빠는 유이치로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엄마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무이치로는 뭔가에 호기심이 생겼고 밖에 나가 아빠와 유이치로가 뭘 하는지 지켜봤는데 아빠가 목검을 가지고서 어떤 동작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그 뒷부분을 보려고 했지만 마치 안개에 쌓인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본능적으로 그 뒷부분을 봐야만 해 라고 했는데 끝까지 보이지가 않았고 순간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자신의 앞에는 네이코가 있었고 주변에는 오니들의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모두가 잠든 뒤 나무 가방에서 슥 나온 네지코가 탄지로를 깨우다가 혈기술 폭혈을 시전했고 탄지로는 그 여파로 깨어나 혈기술을 사용한 한일 엠무를 잡으러 갔던 것. 탄지로는 엠무와의 싸움에서 엠무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엠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한 상태였기에 열차 자체가 오니아가 되어 승객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모든 귀살대원들이 깨어나게 된 뒤 쿄요로는 승객들을 지키면서 오니의 약점을 찾으라고 명령했고 빠르게 화염의 호흡으로 주변 촉수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이치로 역시 그에 지지 않으려 빠른 속도로 촉수들을 베어냈고 쿄요로는 무이치로를 보고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해줬죠. 한편 탄지로는 열차 맨 앞칸 쪽에 가서 엠무의 약점을 발견했는데 엠무를 추정하던 영무원이 단검을 들고 탄지로를 기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라타가 튀어나와 그 칼을 대신해서 맞았고 그 칼은 무라타의 왼쪽 가슴을 찌르게 되었죠. 탄지로는 무라타씨 심장을? 이라고 하며 당황했는데 무라타는 그대로 그 영무원을 주먹으로 쳐 날려버렸고 어우 이게 없었으면 죽을 뻔했네 라고 하며 왼쪽 가슴 쪽에 숨겨두었던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탄지로는 안심하며 그대로 히노카미 카와를 써 열차 맨 앞칸을 베어버렸고 엠무는 그렇게 소멸하며 열차가 달선하게 되었죠. 쿄요로는 그 뒤 다친 승객들을 꺼내 응급처치를 해주라고 했고 자신 또한 승객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때 저 멀리에서 어떤 위화감이 들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게 되었죠. 그 눈동자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있었고 그 오니는 탄지로를 발견하고서 곧바로 뛰어와 주먹을 날렸죠. 탄지로는 급하게 물의 호흡으로 공격을 막아냈지만 압도적인 오니의 힘에 방어가 무너져버렸고 그대로 다시 날아온 주먹에 튕겨나가 땅으로 널브러졌습니다.
탄지로는 분명 방어를 해서 치명상은 피했음에도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 알았고 호흡 곤란으로 기침을 해댔죠.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뛰어와 안개옥으로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피한 뒤 너도 쓰레기구나 라고 하며 무이치로를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곧바로 낙법자를 취해 구른 뒤 다시 빠르게 아카자에게 공격을 했고 아카자의 목 근처에 흠집을 냈죠. 아카자는 방금 한 말은 취소다. 넌 꽤 쓸만하구나 라고 하며 좀 더 속도를 높여 무이치로를 압박하자 무이치로는 그 완력에 밀려 몸 곳곳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쿄조로의 하야메옵이 아카자의 팔을 잘라내버렸고 아카자는 한 걸음 물러나 네가 메인이구나. 그 모습은 염주? 아주 재밌겠어 라고 했죠. 쿄조로는 탄지로, 무이치로, 무라타에게 너네는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명령했고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후배들을 지켜내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카자와 쿄조로의 싸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들은 쿄조로가 그렇게 강한 아카자와 호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재생력이 뛰어난 아카자였기에 쿄조로에게 베인 곳은 전부 다 회복해버렸고 쿄조로가 당한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싸움이 지속되자 상황은 쿄조로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카자는 쿄조로에게 인간의 한계를 말하며 오니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고 쿄조로는 귀살대 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절대로 오니가 될 일은 없다고 했죠. 그의 아카자는 무이치로를 향해 어이 꼬마 너도 오니가 되면 엄청난 녀석이 될 것 같은데 어때? 라고 제안했고 무이치로는 개소리 집어치워 라고 싸늘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귀살대 검사들은 죄다 현실을 모르는 멍청한 녀석들만 모인 거냐며 그럼 인간으로서 죽으라고 하며 쿄조로에게 다시 공격을 퍼붓었죠. 쿄조로는 그의 이대로는 자신의 체력만 바닥날 뿐 가장 파괴력이 높은 공격으로 단번에 아카자의 목을 노려야 한다는 거 알아 하야메오 모이 연옥을 씌워냈습니다. 그 엄청난 투기는 아카자를 놀라게 했고 그래 한번 모든 걸 부딪혀봐라 라고 하며 자신의 기기를 폭발시켰죠. 탄지로와 무라타는 쿄조로 씨의 저 정도 공격이라면 이길 수도 있겠어 라고 했는데 무이치로만이 아니 쿄조로 씨가 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와 쿄조로가 부딪히자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고 쿄조로의 칼은 아카자의 몸을 크게 베어냈지만 목까지는 되지 못하고 아카자의 주먹에 복부를 꿰뚫려 버렸죠. 아카자는 극히 좋은 승부였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빠르게 뛰어와 안개의 호흡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쿄조로의 승리를 예상한 탄지로와 무라타와는 다르게 무이치로는 쿄조로가 패배할 것을 예상했고 그럼에도 쿄조로가 큰 공격을 먹였을 때 아카자에게 틈이 생길 테니 그때를 노려야 된다는 냉철한 판단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아카자의 목을 베어낸 무이치로 하지만 무이치로는 곧바로 자신의 힘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카자의 목은 8% 정도만 베어진 상태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카자는 곧바로 파괴사 각식으로 자신이 디는 땅을 박살내 주변을 조타시켜버렸고 그 여파에 쿄조로와 무이치로는 튕겨져 나가버렸죠. 아카자는 체력도 많이 빠졌고 곧 동이 터오를 거라는 걸 알았기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와 무라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카자를 추격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스피드로는 마음먹고 도망치는 아카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쿄조로는 그 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었고 무이치로는 어떻게든 쿄조로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상처를 보아하니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제가 그 녀석의 목을 완전히 베지 못했어요 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쿄조로는 무이치로에게 너는 정말 잘 싸워주었다며 이번 싸움은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까지 패를 끼친 거라며 너는 장차 나를 뛰어넘는 검사가 될 테니 앞으로 귀살대를 잘 부탁한다고 했죠. 그때 아카자를 놓친 무라타와 탄지로가 뛰어와 쿄조로의 상처를 지혈하려고 했고 무이치로는 이미 틀렸어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래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눈물을 흘렸지만 쿄조로는 마지막으로 엄마 루카의 환상을 보고선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죠. 탄지로와 무라타는 쿄조로의 죽음에 슬퍼하며 오열을 했고 무이치로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어서 귀살대의 지원을 요청하고 시신을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라타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녀석이라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귀살대원들이 오게 되었고 쿄조로의 시신을 거두어 돌아가자 무이치로는 그제서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고 이번 임무에서 자신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며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다면서 죄송하다고 울부짖었죠. 그 뒤 시간이 흘러 탄지로와 무이치로의 부상이 전부 다 회복하고 임무 가능한 몸 상태가 되자 음주의 텐겐이 나루야텍에 찾아와 여자 대원이 필요하다며 아오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가 그녀를 놓아줘라고 텐겐에게 맞섰고 그 옆으로는 무이치로도 쓱 다가왔죠. 텐겐은 무이치를 보자마자 오 여기 있네 쓸만해 보이는 여자 대원이 라고 했는데 탄지로가 에? 무이치로는 남자예요 라고 했고 텐겐은 응? 이 얼굴이 남자라고?
크하하 나중에 아주 화려한 미남이 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내가 임무에 참가하면 그 아이는 놔주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텐게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그럼 자신이 임무에 가겠다고 했고 탄지로 역시 그럼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텐게를 따라 오니가 있는 유곽으로 가게 되었고 텐게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들이 오니의 행방을 쫓다가 실종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여장을 해 그곳에 잠입을 한 뒤 오니와 아내들의 행방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여장을 하고 유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곽에서는 무이치로의 미모 때문에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오이란이 될 만한 소녀가 들어왔다고 유녀들끼리 수근수근거렸고 대놓고 무이치로에게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많았죠. 반면 탄지로는 전혀 그런 시샘을 받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 안에서 모두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만큼 정보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곳의 오이란인 와라비메는 가게에 엄청 예쁜 아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길을 팍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이치로에게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끔 시켰죠. 무이치로는 시키는 대로 청소를 다 해놨지만 와라비메는 꼬투리를 잡았고 무이치로의 귀를 잡고서 잡아당기려고 했습니다. 와라비메의 정체는 상윤육 다키, 보통 인간이라면 귀가 찢어질 정도의 힘을 줬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다키의 팔을 잡고서 힘을 줘 막았고 다키는 어디 건방지냐니 라고 하며 따기를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그 공격을 쓱 피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서로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곧바로 전투를 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 기싸움에 많은 유녀들이 몰리는 상황. 이대로 싸운다면 이 유녀들까지 전부 휘말리게 된다는 거 알았죠. 와라비메 역시 굳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필요는 없었기에 자정쯤에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말을 한 뒤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와라비메에게 대항을 했다는 것에 유녀들이 무이치로에게 몰려와 지금껏 아무도 그녀에게 대든 사람이 없었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을 하자 무이치로는 그녀들에게 일륜도를 보여준 뒤 당장 이 유곽에서 도망가라고 했죠. 그 뒤 무이치로는 자정이 되기도 전에 타키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곧바로 기습을 했고 타키는 그런 뻔한 기습에 당할 줄 알았느냐며 오비를 날려 무이치로를 공격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타키의 눈에 있는 상인육 표식을 보고선 이번에는 절대로 저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며 안개호흡을 시전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한열차 편을 약간 각색해 쿄조로로 하여금 무이치로 탄지로의 성장에 밑거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이치로의 냉철한 성격 속에 따뜻한 마음씨도 표현을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